자,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SM의 2대 주주가 된 중국 텐센트 뮤직 그리고 하반기 그들이 돌아온다.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활동 기대 속 엔터주의 본격 반등은 서막이 시작이 된 건지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조창원 고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창원입니다. 네. 자, 고모님 최근 5년 만에 베이징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중 관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완전히 좀 개선됐음을 확인해 보셨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중국 베이징을 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그러니까 교민 사이하고 유학생 사이가 거의 붕괴에 가까운 위축입니다. 제가 숙소를 그 베이징 코리아타운 왕징 쪽으로 잡았는데요. 2016년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 간판의 한 절반은 한국 간판이었고요. 그다음에 길에서 만난 사람 절반이 한국 사람일 정도로 굉장히 한국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교민들이 보통 20에서 30만 정도로 그 베이징 교민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이제 취임한 한인회장 같은 경우 교민 숫자를 1만 명 정도로 이제 봤었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 베이징에서 재외교민 투표를 신청한 사람도 4천 명밖에 없었거든요. 현지 쪽에 또 물어보니까 그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현지 유학생 숫자가 한 2천 명대로 파악이 됩니다. 아마 중국에 있는 한국 사회가 약 10분의 1 정도로 위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새 정부가 또 출범을 하면서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계 뷰티라든지 면세, 관광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업황 개선 기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분위기 확실히 좀 달라질 거라고 고모님도 보십니까?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론을 해오던 선전 위성방송의 이제 국제관계 평론가인 그 장순환 해설자가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제 국가이익 우선이나 실사구시를 표방하면서 한중 관계도 굉장히 나아질 것으로 봤고요. 이제 기존에는 가치 외교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국 자체를 이제 이렇게 좀 낮게 봤다면 이제 이번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이 일방적으로 친중 입장으로 바뀌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중일 삼자 협력 통일 이런 패러다임을 구축하면서 이제 그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모습이고요. 올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11월에 경주 아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일단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반전을 바라는 마음도 중국 내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한령 해제 임박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고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사실 굳이 이걸 해제할 이유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4월 달에 3인조 힙합 그룹 호미들이 이제 중국 우황 공연이나 또 이제 가수 겸 배우인 김재중 씨의 충칭 팬미팅이 이제 굉장히 잘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요. 최근에 이제 케이팝 보이그룹 이펙스가 그 푸젠성 푸조우에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중국 문화가 한국에 이제 한국 문화가 중국에 소개되지 않았던 게 굉장히 큰 약점이지만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탄센트나 이런 기업들이 한국 엔터 주식을 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몸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뭐두 나라가 협력할 이유들은 굉장히 필요해졌고요. 다만 이제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오랫동안 두 나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뭐 뷰티나 엔터나 이런 컬처 관련 주식들이 한순간에 그 봉합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폭삭 소가수다도 중국 현지에서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부분이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실제 지금 네네. 체감하고 계시는 한국 콘서트, 영화, 이 문화에 대한 중국 현지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중국에서 공식 매체들에서도 이런 평가들은 잘 나오지 않고요. 그 사이에 이제 근 10년의 시간 동안에 약간 마음의 틈이 벌어지면서 약간 혐한 정서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이제 또 큰 문제가 다만 이제 좋은 부분은
한국 유학생의 중국 유학은 뭐 15,000명까지 줄었지만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은 거의 9만 명대로 계속 사드나 코로나와 무관하게 유지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중 관계나 한중 산업들을 중국 유학생들이 오히려 리드해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제중 한국 유학생이나 이런 방향성들을 좀 관리해야지만이 나중에 나오는 열매를 우리나라가 챙길 수 있지, 잘못하면 중국 유학생들에게 모든 걸 주는 결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깊은 성찰과 좀 판단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조창환 고문이었습니다. 고문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과도 엔터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환 이사님, 네. 관세 무풍지대였던 엔터주 랠리가 지금 6월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작용을 하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연초부터 계속 이제 관세 무풍지대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역대급 해외 공연 투어가 이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실적도 역대급 실적이 나오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섹터는 엔터주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렸었고, 연초에는 그 엔터 4사 모두 다 매수해도 된다 했었고요. 1분기 실적을 앞두고는 제외피 엔터를 약간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는 매수 의견 드렸던 건데, 일단은 그 올해 주요 아티스트들의 그 투어 실적이 엄청나게 찍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BTS를 비롯한 이제 제대를 앞두고 나서부터 올해 이제 진입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들, 특히 이제 일부 기업은 내년까지도 뭐 영업이익이 뭐 140% 증가 얘기도 있는 상태고요. SM에 대한 지분을 텐센스가 인수하면서 어떤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중관계 개선의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한령이라든가 뭐 관세 무풍지대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실적만으로 사실 지금의 주가가 정당화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그 블랙핑크 완전체와 BTS 완전체를 앞두고 있는 것도 해당 섹터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이제 좋게 만든다 볼 수 있겠고요. 또 BTS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완전체로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뭐 투어 인원이 뭐 300만 명 내외로 지금 추산하고 있고, 예전에 동방신기 같은 경우도 투어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거로 봤을 때도 뭐 그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블랙핑크도 올해 하반기부터 2년 만에 완전체로 지금 컴백해서 YG 엔터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는 상태라서 일단 엔터주 전반적으로 올해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내내 엔터주는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실적 측면에서도 통상 1분기는 엔터주가 비수기였거든요. 워낙 실적 기대감이 낮은 1분기 시즌에도 사실 이번 1분기는 네.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작년이 워낙 안 좋아서 그랬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열릴 공연들 또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제돼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이제 작은 규모의 공연들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나 이런 투어 공연들이 실적으로 잡힌다고 하면 뭐 지금의 주가가 선반영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더 보여줘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연애 엔터 4사 합산으로 한 1조 정도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 정도를 하이브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다른 YG나 JYP가 이제 또 나눠서 담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대표적인 지금 엔터주로는 이제 결국 하이브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멤버들이 이번 달에 전부 다 전역을 하죠. 네. 소집 해지까지 하고 하반기부터 또 이제 3, 4분기는 좀 빠른 것 같고 4, 4분기부터 본격 공연을 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디움들 이제 예약 상황들을 보면 이제 다 거의 다 계속 만석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터 주식들은 플러스 알파,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엔터주를 봤을 때 한한령을 해제를 기대했던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상승은 추가로도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2014, 15년도에 사드로 인해서 일기 한류가 갑자기 이제 폭삭 식은 것처럼 그런 이슈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중국의 이구 한신 정책과 맞물려서 지금 엔터 주식은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 그리고 본격적인 수출 성장주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엔터 주식들은 되게 아직도 여전히 안 오른 주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갖고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종목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엔터주에 대해서는 큰 대외적인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올 한 해 좀 긍정적으로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중국에서도요 비공식적인 경로로 K 콘텐츠 수요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알령 해제 시 엔터주의 실적은 확실하게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계시죠, 이청환 이사님?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 실적은 중국 시장으로는 일단 음반 실적만 잡혀 있고 음원 실적만 잡혀 있고 그 콘서트 쪽에서는 공연 쪽에서는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실적이 아마 많이 올라갈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2016년도 한알령이 시작된다는 그때부터 지금 10년째 공연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9월 9일이 전승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중국 시장에 관련 뉴스들이 여러 군데 나온 게 시진핑에 대한 실각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금 가택 영문설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하에서는 사실 한알령 해제가 어렵다고는 그런 컨센이 있는데 만약에 전승절 전에 실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거 좀 8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SM이라든가 YG라든가 JY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현재 아이돌도 그 SM 같은 경우는 그 웨이션V라든가 JYP 같은 경우는 그 보이스토리 같은 이제 현지 그룹도 만들고 있는 상태라서 해제된다 그럴 때는 그런 기업들이 좀 빠르게 실적이 올라갈 것이고, SM 텐센트랑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현지 아이돌을 2, 3년 내에 또 론칭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 한알령에 대한 수혜는 SM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지금 그 K-팝 가수가 없는 콘서트가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가수들이 가수는 없는데요? 네, 그 중국 가수를 다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실제 그 K-팝을 중국 가수들이 부르면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성황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진짜가 간다고 했을 때는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실제 엔터 회사들의 수익이 가장 많이 남는 구조가 공연인지 음반인지 MD 쪽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공연입니다. 공연입니까? 네, 그게 월대 높고요. 절대적입니까? 네, 그리고 MD도 상당히 이제 마진율은 높지만은 특히 이제 공연이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로 이제 BTS와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올 한 해가 또 엔터주들의 약진이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또 최근 하이브가 SM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 뮤직에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시총 1위 기업이 텐센트고 그 자회사 텐센트 뮤직에 매각을 한 거란 네. 말이죠. SM과 DOU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 공시가 나왔을 때 주가는 한번 세게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다들 아차차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M의 위상이 사실 과거만큼 지금 엄청나진 않습니다. 하이브가 등장하면서. 하지만 전통적으로 중국 시장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DOU거든요. 텐센트 뮤직하고 이제 버블이라는 어플을 이제 곧 런칭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4월 말 5월 초 정도에 이제 버블이라는 런칭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 그 연예인들하고 실제 이제 소통하는 어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연예인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연예인들, 그다음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중국 기업들, 이제 중국 연예인들하고 일반 그 일반 그 시청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거죠. 원래대로는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한테 일정 부분 마진이 가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싫어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든 지금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한테 일정 부분 마진을 주더라도 일단은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게 중국 정부의 일단은 이쪽 엔터 쪽에서의 좀 일관된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게 출시가 됐을 경우에 세론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은 그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추이를 또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더라도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SM도 좋지만 DOE 쪽에 조금 더 저는 관심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텐센트 뮤직과 손을 잡고 이제 버블 출시 계획을 앞둔 DOU를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SM 2분기 아티스트 활동도 뭐 재개될 예정이고 DOU 같은 경우는 실적도 2분기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SM 주가에. 관련해서 조금 더 SM의 주가 상승 네. 탄력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뭐 사실 하이브가 압도적인 지금 엔터 섹터에서 하이브가 좀 압도적으로 좀 비중이 높긴 합니다만 SM도 괜찮고요, JYP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티스트들이 나오느냐, 어떤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앨범 판매량 또는 MD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오느냐, 그 차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콘서트 수익 말씀해 주셨지만 MD가 굉장히 좀 마진율이 높거든요. 마진율이요? 네, 마진율이 높고 이게 콘서트는 어떻게 보면 콘서트 할 때마다만 잡히잖아요. 고정비가 높은 상황이고. 근데 MD 쪽은 상시로 우리가 홈페이지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다 보니 고정비가 좀 낮고 마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SM 주가가 나쁘다기보다는 좀 SM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SM 엔터 쪽은 좀 ETF로 접근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약간 추가로 아까 DOU나 YG 플러스나 이런 쪽으로 좀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또 화면엔 나와 있지 않았지만 6월 27일 또 에스파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DOU와 지금 SM의 주가 상승도 한번 예상해 봄직하고요. 하이브에는 뭐 BTS가 돌아오잖아요. 다시 또 정정해서 말씀해드리면 RM과 B가 이제 내일 제대를 하고요. 그 모레 되면 이제 지민과 정국군이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주말에 지금 12주년 콘서트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완전체 컴백 가능해지는 건데 하이브의 주가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더 오를까요? 그 휴가가 6월 21일 이제 제대를 하니까 네. 그걸 끝으로 이제 6월 말이면은 휴가 다 완전체가 컴백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신기라든가 뭐 빅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군 제대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주가가 50% 이상 상승했던 거를 봤을 때는 뭐 완전체 이후로는 그 가파른 진입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가 상승은 나올 거라 보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들이 아직은 좀 업사이드가 좀 적게 나와 있어요. 뭐 33만 원에서 많게는 36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10%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인데 목표가 상향은 이루어질 거라고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BTS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진입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엔터주 섹터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게 오늘 그 IBK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이었고요. 저는 뭐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업사이드는 있다고 봐서 이제 정권 좀 돌파했으니까 가져가신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또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그 방시혁 의장의 그 자본시장법상 그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혐의 내용은 그 24년도 말쯤에 나왔던 이슈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간 건데 2019년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면서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매각하도록 권유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지분 계약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약 4천억 을 챙겼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BTS 완전체에 대한 호재가 뭐 주가 업사이드가 예를 들면 50%라고 한다고 치면 뭐 이게 그만큼 일부는 좀 삭감하는 그런 정도로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시혁 의장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걸 BTS가 상당히 상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방시혁 의장의 CEO 사법 리스크 악재는 상존하지만 BTS의 호재가 너무나 또 강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JYP 엔터와 YG는 어떨까요? YG 엔터는 블랙핑크 이제 완전체 활동 하반기에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지금 뭐 블랙핑크 말고도 YG 엔터에서 기대해 봄직한 라인업 또 있을까요? 네, 뭐 JYP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는 이제 블랙핑크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은 지금 차기로 나오는 그룹들이 사실 기존에 있었던 뭐 하이브의 뭐 BTS, 그다음에 YG의 블랙핑크, JYP의 뭐 트와이스 그 후속 그룹이 그 명성을 뛰어넘을 만한 후속 그룹이 사실 없는 게 좀 안타까웠다면 안타까워요. 근데 있긴 있는데 있긴 그 있죠. 에너지가 좀 아쉽죠. 그렇죠. 워낙에 팬덤이 그쪽으로 몰려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K-팝 이제 아티스트를 이제 제작해내는 구조들을 보면 이제 거의 뭐 그 갑자기 깜짝 스타를 발굴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육성을 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밝힐 수 없는. 다만 이제 아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입한 자본 대비해서 얼마큼 회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죠. 하이브 예상 실적을 보면 내년까지 그래도 5천억 정도까지는 벌거든요. 4천억 후반대를 법니다. 근데 내후년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BTS를 있는데 그 이상의 성장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사실 내년쯤 가서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해보다 무조건 좋아지고 이 정도면 너무 싸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년도 이후에는 과연 물음표가 뭐가 붙을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시점입니다. 모든 빅4 그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 해야 되는 고민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하지만 지금은 뭐 충분히 즐기시기는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뭐 블랙핑크가 유튜브 구독자 수로는 가장 블랙핑크 멤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파괴력이 이번에 뭐 제니부터 시작해서 다 입증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전형적인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뭐 연예인 아티스트들한테서 나오는 악재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일단 지금은 뭐 ETF도 좋고요. 각 엔터사들, 각 본인들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속한 그룹 투자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BTS가 제일 좋습니다, 뭐 블랙핑크가 제일 좋습니다 하더라도 그 팬덤이 바뀌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라고 하면 실적이라던가 그다음에 공연 뭐 성공률 이런 걸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마음이 끌리시는데 투자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두 분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이사님 탑픽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는 Y젠터를 탑픽고 맞아요. 타선을 좀 SM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주가 업사이드가 남은 측면에서는 이제 JYP를 다시 제일 덜 오른 말씀드렸고요. 종목. 예, 그 트와이스가 이제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트와이스가 월드 투어를 시작한 시기에 주가가 떨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정말요? 99.9% 성공 정말 사례이기 효녀 때문에 그룹이네요. 예, 그래서 트와이스가 활동하게 되면 주가는 반드시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추가 투자 시기고 그 있지가 지금 6년 차가 됐는데 이제 네. 재계약을 앞두고 있거든요. 6월 9일에 컴백을 하는데 일단은 그 있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앨범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재계약을 한다 그랬을 때는 뭐 여전히 호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지난달 24일부터 월드 투어가 들어갔는데 지금 매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어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원래 스트레이키즈가 JYP 엔터의 실적의 상당히 뭐 절반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분기 때 안 좋았던 거는 스트레이키즈의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됐고 또 이제 그 트와이스가 같이 동시 출격하는 그런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기간에 주가의 업사이드나 속도는 JYP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분기에 주요 엔터 4사의 공연 모객수 추이가 하이브가 마이너스 그 YY 기준으로 마이너스 6%, SM이 마이너스 3%, JYP 엔터가 256% 성장이고 그리고 YG 엔터가 156%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2분기, 3분기 요 사이에는 JYP 엔터를 일단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JYP 엔터의 효자 대표 그룹이죠. 스트레이키즈와 지금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덜 오른 종목 JYP 엔터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황윤 팀장님의 탑픽은 디어유인가요? 디어유 하고 싶긴 한데요. 네. 좀 다른 걸로 YG 플러스. MD의 MD 매출이 마진율을. 가장 높은, 네 그렇습니다. 네. MD 기본적인 마진율이 40에서 50% 정도예요. 되게 많이 네, 남네요. 되게 많이 남죠. 그리고 이제 과거 코로나 전후로 해서 뭐 인플레도 좀 영향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1인당 구매액이 3만 원 중반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콘서트들이 올 하반기부터 열린다라면 이제 마진율이 지금 실적은 사실 지금 실적을 보면 좀 비싼 건 맞긴 합니다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빨리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여전히 YG 쪽 아티스트들한테 좀 편중되어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블랙핑크 재계약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의 효과를 아직 YG 플러스가 보지 못했다고 봐서 지금 다른 엔터주들 못지않게 좀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YG 플러스는 아직 뭐 증권사 리포트도 많이 없고요. 목표가도 없기는 합니다만 MD 매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아마 커버하는 증권사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D의 마진율이 40% 정도 예상이 된다. YG 플러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가운데 이 외에도 오늘 CJ ENM이 또 강했거든요. 엔터주 관련해서 다른 모멘텀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 이창원 이사님. 그러니까 CJ ENM이 그 보이드 투 플래닛이 7월달에 방영이 되고요. 여기가 이슈가 있고 디어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QQ뮤직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발생할 것이고 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현지그룹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을 어떻게 읽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C2U가 되는지 CIIU가 되는지 이름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현지그룹이 데뷔를 해서 중국 모멘텀들이 좀 여전히 엔터주 섹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모멘텀이 상존하고 있는 엔터주 관련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 주 일단 허니문 랠리는 이어지면서 한 주의 첫 거래일 스타트를 끊었는데 변곡점이 있잖아요. 전략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유현 팀장님. 일단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외국인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 가격에 사서 팔고 차익 실현하고 나가려면 지금보다는 주가는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파생 쪽에서도 계속 좀 상방을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번 주에 뭐 단기 변곡이라고 하면 수요일 날 CPI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제 만기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급등하는 섹터가 있으면 팔고 급락하는 섹터가 있으면 산다. 그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천천히 다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에 지주사 조금씩 밀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가 섹터가 올라오고 이런 식의 플레이들은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플레이로 굉장히 좀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좋은 자세, 좀 환경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30조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10조가 깨지기도 했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30조 가량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 돈은 많이 있고 시장이 밀리기에는 대외화 매크로 뭐 글로벌 환경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세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하향하고 있는 종목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가는 말이 계속 올라타시면서 매매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우향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는 섹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계속 우상향 쪽에서 매매하시기를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원 이사님의 전략도 들어보죠. 최근 장세가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이 베팅하는 그런 외국인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열을 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764원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2,850선을 넘어가면서 지난해 거의 한 7월달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단기 과열에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특히 코스피 200 종목, 그러니까 200 그 BM 지수를 하는데 이거에 미치지 못해요 대부분 이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포트 안에 종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 코스닥이 좀 소외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코스닥 종목의 비중을 두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당수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 종목들 많이 올라간 것들 부담된다 했을 때는 바이오 섹터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전략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의 포지션을 미리 잡고서 기다리는 전략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번 주부터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상계관세가 연기되는 시점이 이제 6월 9일부터 이제 7월 9일까지 딱 한 달 남은 시점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런던에서 이루어진다. 6월 9일부터 이루어진다는 이 이슈 때문에 그 노이즈가 잠시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이번 주까지는 더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모멘텀이 큰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을 유효하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GI 이노베이션, 에이벨 바이오, 삼천전자 여전히 좋고 젠백스도 오늘 장중 급등 나와서 여전히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종목도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바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창원 이사,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